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 정말 주가가 3월 달에 바닥을 찍으면서 벌써 2years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빅픽처의 그림을 알고 매매를 해야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사이클은 미국이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2배가 큽니다. 우리는 31개월이 소위 확장기 사이클인데 미국은 기본이 66개월인데다가 거기다가 10년짜리 슈퍼 사이클이 보너스처럼 다가오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3대 변수가 다가옵니다. 몇 개요? 3가지요.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다들 밑에 내려가는 것에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주식이 돌지? 주식을 돌릴 수 있는,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뭐지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뭘 보여드리냐면 빅스 기억나시죠? 아마 계속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빅스 귀에 익을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였었냐면 하이드 펀드 ETF였습니다. 소위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HYG. 요즘에 계속 보고 계시나요? 요새 빅스 지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빅스 Y뿐만 아니라 빅스 M도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펀드 ETF도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뭐를 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커도 고수익을 원하는 시장이 바로 지금의 시장인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딱 한 가지씩은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남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장에서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는 얘가 어떻게 하면 주가가 뜨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거꾸로는 이제는 모두가 또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3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뭐냐면 예고된 하락장이 다가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이 터널 장세의 끝자락은 다시 위로 올라간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제 강의는 연속구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작년에 초지일간 앞으로 2years, 요새 빅샷의 최 이사님, 요새는 저한테 이제 2years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주가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마다 소재님 2years 맞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2years. 근데 사실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더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여기 내려가는 장에서 제가 10시 반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시 반에 유튜브를 공개 강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들어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소재님 2years 맞죠? 2years 맞죠?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 이제 2years에 대한 질문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오히려 이때 소재님 2years가 제대로 가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듯이 3대 변수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장에서 미처 만약에 반응하지 못하셨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제공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기회지만 누구한테는 엄청난 악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고 매매한다면 여러분 또다시 잘못하면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작년에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동학개미는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제 말씀은 드라마와 같다, 연속극과 같다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 한번 정리하는 느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에서 혹시 오늘 처음 듣는 주린이 분들은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보시죠. 바로 이 하단에 이 화살표를 친 구간이 제가 여러분께 바로 이 국고초에서 방송을 한 그때의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은 2years 가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여기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이 없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요. 작년에 개인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았는데 얘가 2years가 간다고 목표치를 정했으면 한번 제대로 잡은 다음에 특히 종합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ETF 상품 쪽에다가 들어간 다음에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200%, 300%가 나오는 그 수익률입니다. 근데 작년에 개인 투자가들은 많이 났습니다. 안 믿으시죠? 좀 이따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TV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말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작년에 들어왔어도요. 그것도 3월 달에 들어왔어도요. 무려 작년에 들어온 개인 투자가들의 60% 이상이 만에서 손실이다. 저 그 데이터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픽픽시 그림이 자신이 없던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골문이 어딜 향해서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장이 급락하는 자, 이장에서 내려올 때 이거 밑으로 무너지면 어떡하죠?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셨는데 이장은 1번처럼 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세팅할 것이 뭐냐? 바로 양털 깎기로 온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양털 깎기로 온다. 만약에 이런 장세가 오면 제가 어김없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처럼 온다.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부자 되자.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한 내용.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월 달이 바닥인데 그럼 올해는 어디가 바닥이냐? 바로 티스타임. 여기가 바닥점이다. 여기가 바닥점이다. 그래서 그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시장은 마치 금리와 전쟁 중에 있다. 금리 얘기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얘가 1.5까지는 금세 간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대로 보십시오. 얘가 1.5를 넘어서 막 1.7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마치 순간적으로 2.0까지 갈 것처럼 보였죠. 근데 요즘 어떠시나요? 안 그렇죠. 1.5까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1.5를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2.0까지 가긴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비포장 도로길이다. 찡꽁빵꽁 데코보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를 믿어라? 패드를 믿어라. 여러분들 월가의 정시경연주에 그게 있습니다. 패드와 맞서지 마라. 패드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온통 뉴스에 항상 그 설명할 때 전부 다들 금리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느 때인가 보면 주가와 금리가 동행하면서 달린다라는 겁니다. 픽픽처. 다시 한번요. 여러분 뒤에 가서 충격받으실 겁니다. 야 이게 내가 미친 게 이게 내가 그 통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모르니까 얘가 내려갈 때 여기가 터널 장세. 얘가 다른 때보다 좀 길어지는 터널 장세지만 제가 여기다 무슨 그림 하나 그려준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다가 선샤인 그려줬죠. 이 터널이 끝난 다음에 이 장은 폭포처럼 내려치는 장세가 아니다. 설령 내려와도 마틴이 받치고 있고 여기가 지금 마틴이었죠. 마틴이 받치고 있고 얘는 선샤인 장세이기 때문에 은하철도 999. 그죠? 아마 저희 세대는 알 겁니다. 은하철도 999. 처리가 접니다. 네. 은하철도 999.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매매하십니까? 패드를 믿어다. 그래서 4호를 주목한다. 그럼 여기가 왜 이렇게 빠집니다. Why?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Why?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실적은 물론이고 내년 실적까지 끄집어서 먼저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얘가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4월은 왜 기다리고 있느냐? 4월은 왜 기다리고 있냐면 야 근데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그래서 4월 달에 뭐를 까보자? 실제 실적들이 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시장이 선반영된 대로 정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가를 보자. 그래서 4월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4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Y를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Y를 모르고 매매하면 돈이 되지 않은 거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제 경험을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LG를 왜 나왔는지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옥소수냐고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북격인 분이 계시다고 했죠. 엄도명 소장님이라고 계시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마침 공개 강의라고 하느라고 다른 데서 공개 강의로 전화를 못 받는데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아마 외부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식사 한번 제가 꼭 모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장세가 터널 장세 끝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패드를 믿어야 된다. 지금 패드는 보세요. 지금 금리가 1.6 정도 라인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정말 위험한 인플레이션은 언제냐면 이런 보복 소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월급이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가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심할 것은 역으로요. 어딜 조심해야 되냐면요. 너무나 지표가 좋았을 때 역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올 연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완전 고용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신난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 고용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역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연준 의장이 지금 괜찮다고 하잖아요. 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금리를 논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자꾸만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다죠. 독서 100편이면 의장이라. 처음엔 그 뜻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지만 자꾸만 보다 보면 그 뜻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받기 때문에 글싸리는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터널 장세다라고 한 겁니다. 왜? 저도 이럴 때 다 도망갔거든요. 다 때리고 옛날에. 정말 30년 전에 주린이었을 때는 저도 똑같은 행위를 한 거거든요. 아 그게 아니구나. 장을 한번 돈빨로 한번 움직이고 경기빨로 한번 움직이는구나. 2차 상승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뚜렷하게 Y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2차 상승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돈빨, 경기빨. 즉 금리가 올라가는 악재를 실적이 좋아진 것이 카바를 쳤을 때 장이 올라간다. 그래서 요 4월달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실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새 실적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장이 폭락장을 주려면 중국과 함께 온다. 4월 이후가 이때가 기후다.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여러분들 뵐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때 이 장이 다시 가는지 아니면 정말 때려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 시장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또 온통 핑크빛에 물들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놓는 거. 왜요? 이제는 또 18급 합창들이 전부 다 이제 와서 미국 시장이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와서 주식을 해야 될까라고 또 물어본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미리 전체 빅픽처의 그림을 보고 미리 준비하자면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제가 살 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가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제목이요. 그냥 하락장이 아니라 예고된 하락장.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영향을 안 준다고 얘기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들 괜찮답니다. 벌써 감 잡으시면 계실까요? 예고된 하락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세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그런데 그 하락장이 왔을 때 그 하락장은 조정받는 그 장은 정말 이 트렌드를 꺾어 돌릴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이 장에 이 소위 터널 장세 끝난 다음에 선샤인이 비치고 투열수로 가는 장세다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올라타지 못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게 혹시 마지막 기회는 되지 않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과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것을 10시 반에 역시 2탄 방송에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 받을 내용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한번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대충 보시면요. 공매도 뭐라고 하냐면 다 괜찮다 합니다. 소위 그러면 공매도가 위험합니까? 아! 공매도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그때 달라요. 장이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공매도의 재료가 만약에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만 해서 터졌다 그러면 이미 고점대에서 열기를 식힌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긴 예수롭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치솟고 올라간 다음에 이게 공매도 문제가 터지면 정말 괜찮을까요? 또 하나, 공매도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기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유튜브를 받아 보십시오. 다들 괜찮다고 하는 기관입니다. 예, 기관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TV를 보는,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이 제가 기관 앞에서 얘기하나요? 개인 투자 앞에서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절대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죠. 왜? 카피. 누군가가 괜찮다. 왜냐면 이 장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 얘기지만 제일 강세론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초실간 여러분께 투이얼스 간다고, 지금도요. 지금도 투이얼스 간다고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중간에 변곡, 요번에도 이 앞에 여러분들 종합이 빠질 때 3개월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떠야 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딘가 가다가 뭔가 혹시 훅 빠질 수 있는 이런 뭐가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웃기. Be careful. 조심해라. 미끄러질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주차해서 차를 빼는데 저희 우리 김 팀장하고 같이 오는데 김 팀장이 차를 갖고 막 달려갔는데 운동화 신었는데 순간 미끄러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요? 이 주차장에 물이 깔려 있는 걸 모르고 달려가다가. 근데 만약에 봤을 때 저기 물이 깔렸으면 야, 김 팀장 뛰지 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들 다들 또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장은 괜찮습니다. 여전히 4월 달에 발해 방향 위로 올라가고 괜찮은데 괜찮지 않겠습니다. 특히 누구의 매매가 의심스러우냐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외국인들 매수로 돌아온 거 아시죠? 그런데 공매도 걸 때 여러분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헤지 펀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저는 없는 얘기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괜찮다는 얘기는 지금 지천이 있으니까 거듭이겠지만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가 나오면은 선생님 장은 기조가 꺾입니까? 아니요. 근데 무조건 괜찮다는 것은 제가 살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얘가 미리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상당 부분 갖다 놓으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공매도가 터져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뜻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공매도 어떻게 하느냐.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200종목, 코스닥은 150종목만 한정돼서 운영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대략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종목만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와서 뭐를 많이 땡기느냐? 대형주를 땡기고 있습니다. 누가? 헤지펀드들도. 그럼 이들의 전략은 뭡니까? 제가 양털 깎기 전략은 뭡니까? 띄워놓고 때리는 거죠. 공매도를 때릴 때요. 어떻게 놓고 때리면 제일 때리는 겁니까? 올려놓고 때리면 정말 직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이게 시장의 투이얼스가 가는 흐름을 바꿔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괜찮은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가 위치에 따라서는 위에서 충격을 제법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들이나 괜찮죠. 누구요? 기관이요. 기관들은 괜찮죠. 일반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것은 롱숏 전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가 롱숏, 헤지펀드 롱숏 전략은 뭐냐면 좋은 놈은 사주고 그렇지 않은 놈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A 주식과 B 주식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적정 주가가 차이가 2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개의 주가가 만약에 4만 원으로 벌어졌어요. 보십시오. 4만 원으로 벌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야 이게 4만 원 벌어졌으면 이게 너무 고평가구나. 그러면 얘가 올라가 있구나. 이게 4만 원 벌어졌으면 이게 너무 낮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사야지 해서 샀어요. 먹었을까요? 장이 몰락하게 되면 이 높은 가격에 낮은 가격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 낮은 가격에 넣으면서 둘 다 동시에 하락할 수 있겠죠. 하락장이면. 그러면 이 밑에 4만 원 벌었을 때 밑에 걸 사도 손실 납니다. 반면에 4만 원 벌었으니까 얘가 고평가구나. 그럼 얘를 때렸어요. 4만 원 있는 거를. 근데 시장이 좋아갖고 올라가 버리면 이 가격이 2만 원으로 줄어들어도 올라가면서 2만 원 줄여놓으면 이건 공매도 친 것이 손실 나잖아요. 이해하시죠? 시장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근데 먹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미
선물 향해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선물과 코스피백은 나중에 만기를 날은 같아진다. 이거 우리가 이것을 베이스가 제로로 간다 그러는데 베이스가 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차피 제가 제로로 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높아 있는 선물은 때려버리고 매도 표시를 때려버리고 바스켓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사버리면 이게 어차피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4만 원 정도 벌어졌을 때 만약에 올라가는 데다가 선물 걸다가 시장이 내려가면 손실나고 위에 걸 때리면 강세면 손실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걸 때려버리고 밑에 걸 사주면 즉 한쪽을 롱 포션을 사주고 한쪽을 때려버리면 이 간격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 2만 원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래서 요번에 공매도가 있었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더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맞춰야 먹는데 이건 맞추지 않아도 똑같은 업종 내에서 똑같은 섹터 내에서 고표가 된 건 때려버리고 저평 것들을 사버리면 그냥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땅 짚고 헤엄치기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파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요. 거기다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느냐. 일반적인 해석은 환율이 요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맞죠. 그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항상 문제는 숨어있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환율이 달러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들어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얘를 위로 띄워서 마침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띄워서 먹고 무슨 보일러죠.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잡아서 올라가서 먹고 위에서 얘가 공매도가 허용됐을 때 때려서 먹고 그리고 이를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굶주려 있죠. 여러분 만약에 공매도가 정말 시장에 전혀 아무 악재가 안 된다면 왜 그러면 동학개미들은 저 공매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탄원을 올렸었나요? 소장님 이거 기울어진 운동에 맞춰졌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해봐야지 알겠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거듭 얘기지만 기조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위에서 그러면 이제 현재 얘를 즐기되 그럼 얘가 만약에 위에서부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뭔가 얘가 꺾을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는 미리미리 생각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 변수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모두가 밑으로 가면서 어려울 때 얘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얘가 돌릴 수 있는 재는 뭘까? 바로 그것을 빅스와 지난번에 했지만 할드 펀드 쪽으로 잡아드렸고요. 그때 기준은 주가의 바닥은 경기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초저금리를 잡는다. 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작년 3월 달부터 이걸 못 먹었어도 얘는 우리나라 시장은 5년마다 한 번씩 찬스가 옵니다. 부자 될 기회가. 늦어도 10년마다 부자 될 기회가 옵니다. 지금 왜 배워야 되느냐고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헤지펀드. 보면 알겠죠? 그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주식은 사고 나쁜 주식은 때린다고요? 그래? 그러면 게임스탑을 여러분들 공매도는 가장 먼저 떠놓은 게임스탑이잖아요. 미국에서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을 때려줬어. 그래? 그러면 걔는 좀 별로 안 좋아서 때렸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얘기는.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셀트리온 주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가장 타겟화가 됐었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 안 드세요? 그러면 셀트리온 나쁜 주식인가요? 이런 질문은 안 드나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 하지만 종목별 편차는 극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군들은 타겟가 될 거고요. 그게 안 좋은 종목은 혜택을 받겠죠. 종목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들어서 무조건 괜찮다. 넣어놓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찔러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은 꺾어들이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현재 주가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 위치입니다. 얘가 어디쯤에 와 있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보십시오. 아마 제가 이제 이 데이터 보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작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이죠. 작년 3월입니다. 이 개인 투자가들이 작년 3월 달부터 여기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동액개미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레코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존 투자가라고 나와 있죠. 예탁가에서 나온 자료니까 자본시장 연구에서 얼마 전에 뭐 세미나도 했고 예탁가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가 정할 겁니다. 저 이 데이터 보고 이게 레알일까? 보십시오. 지금 기존 투자가들은 얼마를 벌었느냐? 18.8%를 벌었습니다. 기존의 투자자들은 18.8%를 벌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입니다. 신규로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왔는데 이 좋은 장에서 수익률이 5.9%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듣기에도 5.9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숫자입니다. 비용을 감안하면 비용이 뭡니까? 수수료 거래세입니다. 수수료 거래세를 제외하면 이 호시절 장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란 겁니다. 다음 장 하나 더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쪽이 기존의 투자자들이고요. 이게 신규 투자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웬만큼 레코드가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요. 여긴 뭐 전혀 여기가 20, 30대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가 인구가 900만이다. 지수만 1000만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만간 개인 투자가들도 1000만 시대가 될 텐데요. 거의 20, 30대가 예전에는 10%도 안 됐었는데 지금 20, 30대가 거의 50%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 수익률은 오히려 재비용 계산하면 마이너스고요. 놀랍지 않으셨어요? 내가 저기 속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픽픽치 그림이 저 위에 있는데 매매를 잘못하신 거죠. 작년에 그 좋은 자리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매번 제가 나올 때마다 ETF 사십시오. 그냥 넣고 놓으십시오. 저희 수강생들은 어제 그제가 잔칫날이었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했죠. 저희가 그거 보유한 지 3년 됐거든요. 요 최근에 액면 분할까지 가져가자 해서 액면 분할 딱 했을 때 그날 올라갈 때 저희가 일부 때려줬어요. 한 반 정도까지는 저희가 챙겼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배당 났습니다. 9,232원. 6만 원대 아래 사서 지금도 뭐 9만 원에서 조정받아서 8만 원대. 내가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 30대가 이게 제일 레코드가 안 좋습니다. 쉽게 하면.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왜 미쳤는가를 알아야 되네요. 첫 번째, 몰빵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종목을 몇 개 갖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그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무려 이들의 70% 이상이 종목을 구성할 때 세 종목 이하를 갖고 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는 투자자가 전체 900만 중에서 무려 300만이라는 겁니다.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장이 호시되는 장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은 비용 빼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나오는데 괜찮다? 이거 누구를 위한 괜찮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은 꺾어지지 않죠. 그런데 올라갈 때도 못 보는데 얘로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드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내가 미리 알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공매도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공매도 내려가도 여기는 찬스를 주는데 더 큰 악재는 그 뒤에 다가옵니다. 5월달의 악재가 아닙니다. 바로 뭐냐? 바디랭이가 18,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바디랭이가 18개월이다. 여러분들 바로 미국은 바로 2년 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네요. 2022년도 11월 달에 미국은 중간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원도 바뀌고 상원도 바뀌죠. 여러분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갖다 통과시켰죠. 이거 상하원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중간 선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10시 반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맨 뒤에 결과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새 조 바이든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부양책을 막 쏟아내고 있죠. 여기 초치기하고 있다고 그러고 하루 단위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고 있다고 했죠. 왜요? 바로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버금가는 중요한 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불리한 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죠. 첫 번째, 항상 중간 선거할 때는 여당이 패배를 하더라. 이 징크스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위 선거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선거를 칠 때는 민주당에서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당에서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트럼프 선거 때 기억나시죠? 초반엔 트럼프가 이겼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 선언했었죠. 근데 뒤에 가서 뒤집어졌죠. 이게 선거구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선거구를 누가 바꾸느냐? 바로 공화당이 이 선거구를 바꾸는 판에 들어가서 이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야, 각종 부양식을 쏟으니까 이들이 요번에도 의원들 우리를 뽑아줄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바이든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소위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요새 중국 때리기가 중국과 맞붙는 것이 트럼프 저리 가라죠. 올해 트럼프 때는요, 그냥 뭐 이 관세 전쟁 요거 하나만 갖고 했는데 요새는 백악관에서 직접 웨이파를 흔들어낸 거 보셨죠? 조 바이든이요. 그죠? 완전히 공급망에서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야, 이거 정말 조 바이든 맞아? 트럼프의 엄청나게 더 강한, 정말 뭐 한 10배 정도 되는 강력한 폭풍을 중국에 대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2년 뒤에 바로 선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중국하고 격돌되는 건 무슨 상관이냐? 다수의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 자, 요 내용은 쭉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뭐 유튜브고 돌려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중국에 대해서 나라별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주가 지난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진원지를 조사하자 그래갖고 고기 수입 금지, 와인 수입 금지 그거 얘기인가 한 거 아시죠? 호주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작년 겁니다. 무려 81%가 중국에서 비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나라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전부 다가 70% 다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미국 73%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요새 아주 다툼이 굉장히 심하죠. 아주 선봉대에 섰습니다. 얘들도 74%입니다. 한국 여기 있습니다. 75%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올해 조사하면 어떨까요? 김치 자기네 거라 그러고 태권도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그죠? 뭐 삼계탕 뭐 별거 별거 다 나오고 있죠? 75%입니다.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일본은 86%죠. 이건 센카쿠다 보다 복잡하고요. 가장 우호적이다라는 쪽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최소한 6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야, 이거 무역 적자가 났으니까 무역 흑자를 만들겠다? 이 생각일까요? 우리가 정치인들이면, 여러분들이 저나 정치인이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비호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중간성으로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 불협화음은 굉장히 심해지지 편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중에 1차 가문이 어디냐? 바로 이 앞에 방송이었죠. 앞에 방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이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바로 시진핑의 3연임이 내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변곡점에서부터 심한 변곡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얘기로 마감할까 합니다. 근데 주가 그러면 도대체 내려갈 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아까 했지만 두 번째 2차 상승 올라갈 탈 마지막 기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꽂힐 때 얘는 5학년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녹색 선 보이시죠? 얘가 1, 2, 3, 4, 5파동까지 갑니다. 꼭지 칠 때. 그리고 여기서 20선 쌍봉을 줍니다. 2018년도에 가장 최근의 고점이죠. 그 다음 거 볼까요? 2011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 이걸 마지막 파동이다 라고 합니다. 5파동. 녹색이 60선이 5파동 나오면 여기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장 어떤가요? 지금장은 1, 2, 3, 지금 4. 아직 얘가 남아 있습니다. 얘가. 그리고 주가가 꺾일 때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선이 이렇게 쌍복을 주게 되면 여긴 우리가 일단 한 번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앞에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하냐면 앞에 기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내려갔을 때 그냥 꺾어지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렇게 앞에 가격 조정을 줘버리고 잊지 마시오. 앞에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줘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V장이 돼야 그 다음에 꺾어지는 겁니다. 얘는 요번에 내려와도 이게 올라가다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V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 첫 번째 들어온 조정은 찬스예요. 결론 5월달에 공매도가 할 때 모두가 괜찮지 않습니다. 주가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에서 조정받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시장을 꺾어들냐? 꺾어들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땐 다시 밑에서 매수 찬스가 도래합니다. 다만 그때 조정을 만약에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때 형성 때 그 고점은 일단 우리가 올라갈 때 한 번 정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